자, 모라백의 역설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컴퓨터를 이길 수 없는 게 있는데 컴퓨터는 또 사람을 이길 수 없는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자, 이게 개 사진하고 쿠키하고 같이 묶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딱 보면 얘가 쿠키구나 개구나 금방 알죠. 근데 컴퓨터는 못 알아먹습니다. 인공지능은 얘가 쿠키인지 개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모라백의 역설이라는 거는 어려운 것은 쉽고 쉬운 것은 어렵다. 이게 뭐냐면 사람한테 쉬운 게 뭐고 컴퓨터한테 쉬운 게 뭔지 이게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AI가 할 수 있는 것들, 쉬운 거, 주로 계산하는 게 컴퓨터가 빨리 하죠. 사람들보다. 그죠? 엄청나게 빨리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이제 컴퓨터가 주로 하고 컴퓨터에다가 이런 거를 이제 시키는 인공지능도 이제 이런 쪽으로 주로 이제 발전이 되어 왔고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컴퓨터가 못하는 게 있었어요. 주로 뭐냐면은 지각하고 인지하는 거. 우리는 너무 쉽죠. 얘가 개인지 고양인지 금방 우리가 판별을 할 수 있지만 컴퓨터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얘가. 그죠?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제 개라는 게 어떤 걸 개로 볼 거냐. 우리가 사람은 인지적으로 딱 그림만 보면은 그림으로 인지를 하잖아요. 지각하는 거죠. 근데 컴퓨터는 지각을 못 하죠. 개를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다리가 4개 있는 거를 개라고 할 거냐? 그러면 다리가 4개 있는 게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리가 있어야 되느냐? 몇 개 있어야 되느냐? 이것부터 시작해서 그럼 어떤 거를 우리가 값을 받아야 컴퓨터는 이제 숫자로 인식해야 되니까 어떤 거를 받아야지만 얘를 개로 인식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피처, 특성들이 있죠. 특징들을 골라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어렵다는 거죠. 많이 지각 파트 쪽에서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지각하고 이런 건 어렵다라고 했는데 여기 나오죠. but 그러나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 인공지능 이런 지각 쪽으로도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많이 나오죠. 그죠? 컴퓨터로 사진을 올려놓으면은 밑에 사진에 대해서 설명을 컴퓨터가 자동으로 인공지능이 달아주죠. 뭐뭐 하는 뭐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달아주는 것처럼 이제는 컴퓨터가 이런 여러 가지 그림이라든가 이미지나 이런 것들도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이 이제 월등히 높아지고 이제 이런 것들도 다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딥러닝 부분이 지금 요즘은 이런 걸 추구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못했던 인지 능력이나 지각하는 거를 요즘은 이런 쪽으로 얼마만큼 더 정확도가 올라가느냐 이런 거를 많이 보죠. 그래서 거의 뭐 90%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사진이나 이런 걸 이미지를 주면 그거를 사람처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90%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얘는 거의 사람하고 똑같이 인지할 수 있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가 응용할 수 있는 분야가 이제 더 많아진 거죠. 옛날에는 계산 위주로만 주로 했던 거지만 이제는 앞으로는 인지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공장에서 활용이 되면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세한 이제 사람 눈으로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제 공정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사진을 찍어서 스캔을 해서 그걸 가지고 불량률을 판독하고 하는 쪽으로도 인공지능을 쓸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다양하게 우리가 응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크게 된 거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거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이제 그러니까 컴퓨터를 지능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개념으로 인공지능이 처음에 이제 50년대에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70년대, 80년대 넘어오면서는 이제 머신러닝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나오는 거는 딥러닝 중심으로 가죠. 그래서 머신러닝은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런 것들이죠. 데이터가 정형화된 데이터가 들어오거나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면 잘 분석을 해서 이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지 중심으로 이제 목적이 같다 그러면 요즘 나오는 딥러닝은 인지나 지각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포커싱이 맞춰져 있죠.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대표적인 게 이제 심층 신경망이라 그래서 이제 요게 있어요. 그래서 컨볼루션을 해서 합층 신경망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합성 곱 신경망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더 하게 되고요. 이제 층이 2층이 아니고요. 한 30층, 40층, 어떤 거는 100층까지 돼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히든 뉴런이 100개까지 가죠. 100개의 층. 그리고 한 층마다 뉴런이 뭐 수십 개씩 되죠. 그러다 보면 곱하기 하면은 뇌세포가 엄청나게 많죠.
뇌세포 이렇게 각각의 뉴런으로 치면. 그런데 사람의 뉴런만큼은 못하죠. 사람의 뉴런은 뭐라 그랬죠? 조까지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컴퓨터가 거의 그와 유사하게 이제 여러 가지 뉴런을 두고 계산할 수 있도록까지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AI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그 50년대에 튜닝이라는 사람, 우리가 컴퓨터에 대한 원리를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튜닝이라고 옛날에 좀 기억이 나죠. 이제 그 앨런 튜닝이라는 사람이 이제 컴퓨터 이쪽으로, 인공지능 쪽으로도 관심이 많아서 이제 이런 거를 사람이 컴퓨터인지 이게 컴퓨터인지 사람인지를 체크하는 테스트가 있어요. 그걸 튜닝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이제 사람이 질문을 해서 대답을 해요. 근데 그게 컴퓨터가 대답도 하고 아니면 사람이 대답도 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이 맞추는 거죠. 아, 얘는 컴퓨터야, 얘는 사람이야. 맞추는 테스트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인공지능이 얼마만큼 발전했는지를 테스트해주는 그런 게 있는데, 그 튜닝이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에 만들어서 이제 움직였던 게 있는데, 그걸 튜닝 테스트라고 합니다. 처음에 초기에 이제 인공지능을 테스트하는 방법이죠. 그러다가 이제 올라왔다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렇죠. 붐이 일어났다가 이제 쭉 떨어집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렇게 됐는데, 이거 별로 여러 가지 이제 그 내용들에서 증명을 하거나 개발을 하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큼만 발전을 못한 거죠. 그래서 이게 아마 힘들 거야 라고 하다가 중간에 80년대쯤 되면서부터 다시 넘어오죠. 그러면서 전문가 시스템이 한때 유행했었어요.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설명드린 것처럼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사람의 지식, 전문가의 지식을 추출해서 그거를 컴퓨터에다 심어서 만들자. 뭐 이런 처음에 이제 접근을 시도했었죠. 그러면서 이게 한때 좀 각광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인공지능이 다시 이제 사람들한테 야, 이런 시스템이 만들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이게 또 이제 제대로 작동을 안 하게 된 거죠. 이제 붐만 일었다가. 그러면서 이제 신경망 연구를 쭉 하다가 넘어오면서 이제 이때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계학습의 기본 개념은 이제 데이터가 많이 주어지고 그걸 학습하자라는 내용인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다시 또 시들해졌다가 다시 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제 컴퓨터가 엄청 발전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처리 속도라든가 이런 게 엄청나게 빨라지고, 그러면서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생성이 되고, 그러면서 최근 들어와서는 빅데이터가 이제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생성이 되고, 그걸 우리가 활용해서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이제 축적이 되다 보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제 더 이제 붐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인공지능이 다시 또 이제 쑥 수그러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앞으로는 컴퓨터가 이제 양자 컴퓨터로 발전을 하죠. 지금 우리가 하는 이제 전자 같은 그 전자식 컴퓨터가 아니고, 이제 앞으로는 양자로 이제 발전해서 양자 컴퓨터가 지금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요.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이제 점점 이제 상용화될 이제 일반 우리 컴퓨터에도 양자 컴퓨터를 이제 하려고 PC용으로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게 만들어지면 지금 속도보다 엄청나게 더 빨라지게 되죠. 아마 여기에 또 가속도가 붙을 수도 있어요. 이런 하드웨어가, 인프라가 이제 더 만들어지면 그런 속도가 더 붙을 수 있겠죠. 그래서 위에 보면은 논리 기반 전문가 시스템, 이때 당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의 규칙을 여러 가지 이제 전문가의 지식을 규칙화 시켜서 입부된 규칙으로 만들어서 이제 한 거죠. 우리가 봤던 의사결정 나무를 비슷한 형식이죠. 그런 형식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얘를 컴퓨터에다가 코드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했던 기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다라고 아실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 지금은 잘 모를 거예요. 잘 모를 건데,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데이터 마이닝 시간에 배웠던 개념부터 시작해서 요번에 배우는 이제 그 데이터 마이닝에서는 잘 사용을 하지는 않지만 기계학습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제 그런 툴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툴들을 가지고 연대별로 쭉 이제 좀 설명을 해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퍼셉트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 인공지능 할 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인공지능의 가장 시발점이 퍼셉트론부터 시작을 해서 간다고요. 그래서
그래서 퍼셉트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 여기서 이제 개발돼서 이제 확장된 게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의 층을 가지고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디시전 트리. 우리 많이 봤죠? 디시전 트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안 보이지만, 우리 요번에 서비스 벡터 머신이라는 것들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 데이터 마이닝 시간 때는 요거는 안 배우고 넘어왔죠. 근데 서비스 벡터 머신이라는 게 인공지능 요쪽으로는 또 많이 쓰이니까 그것도 있고, 랜덤 포레스트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하는 방법들도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배웠던, 아니, 지난 시간에 배웠던 데이터 마이닝 시간에 배웠던 그런 기술들을 우리가 파이썬으로 어떻게 응용하는지랑 플러스 거기에 좀 더 추가적으로 그때 안 배웠던 여러 가지 개념들을 추가적으로 좀 더 배울 거예요. 서비스 벡터 머신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좀 더 배울 거고, 나중에 우리가 딥러닝이라는 개념도 좀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텍스트 마이닝에서 우리 지난번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만 배웠는데,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해서 좀 더 복잡하게 이제 분석하는 기법들, 이런 것들을 뒤에 가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